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시련이 있어 엎어졌다는 것은 안 되는 경우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좋은 경험인데, 거기서 엎어졌다고 포기해버리면 경험이고 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실패자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많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경험은 계속 누리도록 하시고, 나쁜 경험은 쏙 발라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시면 그만입니다. 오늘은 한때 전세계 부호 순위 1, 2위를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분들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입니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격의 없이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둘이 같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여러 질문이 오고 가고 우문현답도 있었고 현문현답도 오고 가는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 인생에서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두 분은 어떤 걸 바꾸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버핏이 먼저 대답합니다. 나이죠, 뭐. 전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걱정하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긴 것도 이만하면 됐고 운동도 곧잘 했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가지고 있는 손을 원하는 대로 놀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운아임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출생할 무렵 미국은 출산율이 2%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2%의 확률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런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뱃속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운 좋게 세상에 태어나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덕분에 우리 3남매는 좋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큰 행운인데 굳이 과거까지 돌이키며 더 좋게 바꾸겠다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을까요? 버핏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다. 평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게이츠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해가 바뀔 때마다 지난 한 해를 꼼꼼히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친구인 스티브 발머를 초대하여 평가를 부탁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와 고객들과 시간을 함께 한다는 그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즐거움도 커지고 사리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게 되지요. 게이츠의 대답에 많은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고의 자원은 바로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두 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그리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동안의 삶에서 단 세 가지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버핏이 먼저 대답합니다.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누구든 경험한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죠.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버린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볼 게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오히려 저 자신을 매장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돈과 관련된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테니 별 문제될 게 없겠죠. 비행기를 타는 정도는 포기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고 살죠. 이때 게이츠가 끼어들어 버핏은 훨씬 더 형편없는 것을 먹을 것이라고 농담을 합니다. 버핏이 이에 응수합니다. 그 형편없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빌, 당신도 예외는 아닐걸요. 의료 같은 분야에 관한 한 이 강당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10년 후의 방식,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계속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지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계속 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또 한 번의 흥미로운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버핏은 결국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소중한 건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선 지식보단 지혜로 보는 것이 맞겠네요. 다음으로 게이츠가 대답합니다.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름대로 흥미로운 일이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반드시 돈만을 벌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경제에서 너무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선수들 중에 최고만을 골라 30명만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보세요. 그 팀은 곧바로 또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로 부상할 겁니다. 선택받은 최고의 정예원 30명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팀을 옮겨갈 겁니다. 여기에 고정자산이란 있을 수 없지요. 유능한 인력이 빠지고 나면 모든 상품들이 순식간에 퇴물이 되고 말 겁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도 의욕을 잃어버리고 함께 일한다는 즐거움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겠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새로 시작한다면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겠지요. 게이츠는 결국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했는데요. 당시 반독점법으로 고생하던 시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택. 두 분의 인생에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가장 좋았던 결정은 어떤 것들입니까? 버핏이 먼저 대답합니다. 그냥 물로 뛰어드는 것이죠. 전 늘 일을 즐기는 편이었고 남다른 결과를 낳았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투자 비즈니스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계획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늘 상황을 주시해야 하고 기회가 찾아오면 사정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휘둘러야 합니다. 책을 뒤적거리며 분산 투자 이론이나 찾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웬만큼 아는 분야이고 능력도 갖추었다면, 그리고 임금이나 사람들도 마음에 든다면 입에 물고 있던 손가락을 빼내어 서슴없이 담글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 역시 버핏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명쾌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집중 투자였습니다. 그 많은 투자금을 단 몇 개 회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오늘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좋은 회사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집중 투자해야겠네요. 다만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이츠의 대답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의 투자 결정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워렌의 과거에서 최악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로 믿기 어려운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것이 최악의 투자 결정이었다는데 심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때 버핏이 끼어듭니다. 사실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게 실수였습니다. 말하자면 피다만 장초 시기에 투자를 한 것이지요. 담배꽁초는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입니다.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한 모금 정도는 빨 수 있고 게다가 무료지요. 우리가 인수할 당시에 버크셔도 피다 남은 꽁초나 다름없었습니다. 매각 가격이 유동자산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건 제 일생을 통틀어 단일 사례로는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지요. 적극적인 실수냐, 소극적인 실수냐의 차이만 있을 뿐 손실을 끼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기업임에도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비즈니스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텔도 마찬가지지요. 반면에 제가 정말로 훤히 알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 업체를 인수하기로 결정 내렸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인수했더라면 수십억 달러 이상을 벌었을 수도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하긴 인수를 하지 않았으니 돈을 벌었을지 잃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제 게이츠가 대화를 이어갑니다. 제 경우에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내리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폴 앨런을 창업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나 그 후에 친구인 스티브 발머를 고용한 것만큼 탁월했던 결정도 드물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우리와는 약간 다른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의 독선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고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잠깐만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뛰어난 영민함으로 타인의 두뇌까지 자극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일이 즐거울 뿐 아니라 성공에 이를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야겠죠. 게이츠가 본래 질문에 대한 추가 대답으로 대답을 마무리하는데요. 결국 내가 내리는 최선의 결정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 사업을 했었는데요.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오너 혹은 윗선의 독선을 견제하고 또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회사가 안 될 이유를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핏도 이에 동조하며 대답을 더합니다. 맞아요. 제게도 오랫동안 함께 해온 찰리 먼거란 파트너가 있습니다. 저도 빌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찰리를 아는 사람 중에는 그를 혐오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찰리는 늘 제가 하는 말을 헛소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가 미친 소리라고 한다면 실제로 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냥 헛소리라는 말은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역시 버핏입니다. 유머가 넘쳐나네요. 마지막으로 인상에 남은 대화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의 롤 모델. 성장하면서 두 분에게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 분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게이츠가 먼저 대답합니다. 전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하셨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는 비즈니스나 법률, 정치, 자선 활동 등 밖에서 경험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셨습니다. 여동생과 제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 덕분에 독서광으로 자라서 관심 분야도 굉장히 다양했지요. 과학자도 관심이 많았던 직종이었습니다. 전 과학자들이 고안해낸 멋진 아이디어들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나 과학자가 되리란 꿈을 꽤 오랫동안 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컴퓨터라는 매혹적인 분야에서 일하리라고 생각한 때는 하버드에 들어가고 나서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과거의 꿈을 버리고 미래의 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결국 저는 새로운 수학 이론이나 과학 이론을 창안하는 것보다 이 분야가 훨씬 흥미롭고 매혹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년간 적잖은 고민을 한 게 사실이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이어서 버핏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롤 모델이란 표현보다 영웅이란 호칭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여러분의 영웅이 누구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대강 짐작할 수 있지요. 다행히도 저는 제 가치를 늘 푹 돋워주는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영웅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아내, 수전 버핏 역시 그 영웅들 중 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제게 많은 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요기 베라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제 아버지와 아내를 늘 지켜보며 살아왔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은 컬럼비아 대학의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였습니다. 위대한 영웅을 많이 만났고 그들 모두가 제게 큰 용기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전 행운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에는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살아오면서 힘든 시기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영웅들을 둔 사람은 힘든 시기에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핏의 이 말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시각각 위기가 닥치고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쓰러지고 도태되기도 하고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한때 세계 보호 순위 1, 2위를 수십 년간 했던, 물론 지금도 항상 상위 랭커지만요.
두 분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